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사회적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이 안방 마님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뵙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송쌤이 너무 좋아. 사람이 담백해요. 감사합니다. 말도 군더더기가 없고 이게 충청도시 표현이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뭐 요즘 바쁘게 지냈어요. 일단 방송하고 별개로 좀 바쁘게 지냈고 방송 네네.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제가 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겸손함과 담백함을 갖추신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 또 그리고 수고해주실 2부의 도비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신세미 캐스터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을 때만 좋아해요. 아니면은 음. 카페 가거나 어. 카페 가서 혼자 영화 보고 막 그런 영화 거 보고. 좋아해요. 네, 노트북 가지고.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혹시 먹는 것도 좀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먹는 거 살이 나올 때마다 쪄가지고 먹고 바로 낮잠 자고 하니까 어. 살이 찌더라고요. 좀 비 오는 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음식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비 오는 날 기분 좋아지는 음식이요? 다 좋아하시죠? 아니, 전 잔치국수? 잔치국수. 아, 잔치국수 맛있어요. 좋아하시나 보다. 네, 컨설턴트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양쪽에 굉장히 제일 어려운 굉장히 질문을 주신 오늘 것 좀 같은데. 토크가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 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평균 연봉과 희망 연봉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달은 좀 특별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음. 축하할 일도 많고 사실 기뻐할 일도 많은데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취준생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지금 취준생하고 현직자 간의 연봉 차이가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저희 연봉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오늘 또 안건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취준생 여러분의 모든 염원, 바로 높은 연봉이죠. 먼저 시내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을 보면요. 7,851만 원입니다.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임금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 9,22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현실적인 희망 연봉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봉이 2,400에서 2,600만 원으로 14.2%를 차지했고요.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13.3%,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12.3%,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10.8%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자 공기업의 평균 연봉의 3분의 1 수준의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 이 소박한 꿈조차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지금 취준생들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평균 연봉과 희망 연봉의 격차, 해도 해도 너무해입니다. 연봉 얘기여서 그런지 더 세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송쌤, 이런 연봉 격차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좀 마련돼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잡정보센터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좋은 취지와 달리 지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취지는 좋은데 미흡하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입사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봉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2년형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 원, 즉 매달 12만 5천 원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성과 보상급이
총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파격적인 대우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정부 지원 차원에서 좁혀준다는 취지가 정말 현재 문제와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했을 때 소득을 지금 지원하는 이 정책이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신청할 길이 막혀서 현재 5월 1일부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정부가 충분한 예산의 준비도 없이 올해 들어서 가입 기준을 크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가입 기준을 크게 완화하자 가입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 정부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쉽지가 않고 언제 정도 될지 지금 좀 미지수인 부분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여야가 추경안 절충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현재 이 지원 정책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현 상황은 그렇죠.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국회가 지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은 그만큼 가입이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네네. 분명히 이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난달까지 총 인원수가 4만 6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기 인원수까지 포함하면은 올해 목표치인 벌써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네. 올해 목표치인 5만 명을 채우게 돼서 지난 1일부터는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넉 달 만에 지난해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지금 신청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급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대상과 그리고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직 5월이어서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목표치를 추가했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빨리 시일을 좀 다투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경안이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언제 통과될지 지금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또 불투명하고 정부는 또 3년형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전혀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뭐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 3년형 사업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또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은 또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서 취준생분들이 지원할 때 아무래도 문제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지금 신청이 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 왜냐하면 같은 자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신청했다는 이유로 누구는 소위 3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누구는 아예 기회조차 박탈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좀 이 제도가 취업 후에 석 달 이내에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석 달의 기간이 왜 주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여기를 좀 뭐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좀 아, 확인해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2년 또는 3년 취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판가름 해본 다음에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신청이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3개월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앞서 뭐 한 달 격차, 한 달 앞에 신청한 사람은 추가적인 예산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산 받지 못하고 그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어쨌든 정부의 수요 예측에 실패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저희는 오롯이 좀 취준생들을 위한 대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빨리 좀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현재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봤으면 이번에 지금 한 통계 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통계 자료에서는 구직 활동을 한 취준생 10명 중에 4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가지 않은 이유의 첫 번째는 낮은 연봉 수준, 네. 두 번째는 직무가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면접 날 뭔가 분위기가 별로였다라는 네. 답변이 많았어요. 그 오늘 주제에 좀 빗대어 보자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사실 중소기업도 열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지 조금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쌤께서 보신 이 통계 자료는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10명 중 4명이 낮은 연봉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입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송쌤의 맞습니다. 의견으로는 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부분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스타트업은 다 가고 싶어해요. 스타트업은 가고 싶어 하는데 중소기업의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실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미지 또는 이제 중소기업에 갖고 있는 나의 선입견들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 정부 또는 기업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중소기업도 한번 그 내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나 어떤 대우를 함에 있어서 차별 같은 게 예전부터 항상 있던 문제였는데 네. 송쌤께서 보실 때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최근이 조금 나아진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네. 군데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곳, 또 한 곳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네. 구직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이라든지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최소한 100대 1의 경쟁률. 구인난에 시달리는 곳 지금도 여러분들 이력서를 들고 중소기업에 가면은 받아주는 곳도 엄청 많아요. 거기는 사람이 안 와서 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격차를 지금 소위 이제 잘 합치는 것이 지금 시도고 분명히 이전 시도에서 없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진호 쌤의 손절살인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저희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발품을 팔게 되면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는 대기업의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저의 이제 지인들 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무를 잘 선택하면 2, 3년 뒤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런 것들 고민해서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입장에 서서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그날이 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현대백화점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